안녕하십니까. 네,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배우는 기술 교육 유니티 카탈로그 비즈니스 시멘틱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데이터브릭스 SA로 근무하고 있는 장우혁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요즘 이제 비즈니스 시멘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가진 서비스들 중에서도 매트릭 뷰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도메인 디스커버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브릭스 1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브릭스는 저희가 이제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을 먼저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레이크하우스는 다른 게 아니라 AWS로 따지면 S3와 같은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레드시프트와 같은 DW 이 두 개의 개념을 합쳐서 데이터 레이크의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하우스를 합쳐서 레이크 하우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플랫폼에서 구현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았었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데이터브릭스는 이걸 실제로 구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유니티 카탈로그라고 하는 이제 줄여서 UC라고 부르겠습니다. UC는 이 안에 레이크하우스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의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먼저 만들어서 오픈소스화 했고요. 이것이 데이터브릭스 안의 거버넌스의 중심 기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유니티 카탈로그는 사실 모든 활동을 중앙에서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내부 아키텍처에 대한 간략한 개념도인데 데이터브릭스는 설치를 하시고 나면 뭐 AWS로 따지면 S3 그리고 뭐 애저는 ADLS, 젠2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여기를 이제 저장소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 저장소는 고객분의 그 클라우드 어카운트 하에 있죠. 데이터브릭스를 설치하면 데이터브릭스에 실제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뭐 테이블뿐만 아니라 뭐 어떤 것이라도 만들면 이것은 그 클라우드 오브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유니티 카탈로그는 이 중간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접근할 때 이 중간에서 뭐 오딘 로그를 남긴다거나 그리고 사용자의 계정별 접근 제어 관리 그리고 이 스토리지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덴셜에 대한 관리라던가 그리고 그 데이터의 리니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뭐 전부 다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하이브 메타스토어 만들었던 것처럼 유니티 카탈로그도 이제 매니지드 메타스토어라고 해서 리전별로 하나의 이 메타스토어를 가지고 뭐 테이블 같은 것에 스키마나 컬럼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 카탈로그가 중앙에서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 안에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UI에서 접근하든지 아니면 REST API 혹은 SDK로 접근하든지 어쨌든 유니티 카탈로그에 물어보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모든 로그들이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은 남아 있죠.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에서 유니티 카탈로그가 이 중앙에서 테이블이건 아니면 바이너리 파일이건 어떤 것들이건 다 쉽게 단일한 방식으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뭔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또 여기서 뭔가 좀 추가가 돼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현재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걸로 보면 왜 저 팀은 자꾸 뭐 특정 KPI의 쿼리를 잘못 만들어서 뭐 그쪽에서 보고를 해놓고 우리가 이제 대시보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대시보드 숫자가 틀린 거 아니냐고 맨날 물어본다. 근데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서 뭔가 웨어에 넣어야 되는 조건을 좀 빼먹었다거나 우리가 더 잘 만드는 거죠. 이제 그들은 C쿼를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이제 정확하게 인증받지 않은 쿼리를 가지고 뽑아서 이 KPI 수치를 계속 이제 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가서 새로운 C쿼를 이제 만들어 드려야 되고 이런 어떤 지표의 불일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보시면 누가 내가 필요한 대시보드나 지니 스페이스 같은 것들 이런 거 만들어 둔 게 없나? 나 이거 뭐 분명히 누군가 했던 작업을 내가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게 찾고 싶은데 뭐 찾기가 쉽지 않네 뭐 이런 문제. 그리고 그거 말고 이게 우리 부서 관련 혹은 내가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모든 테이블이나 데이터브릭스 안에 모든 관련된
자료들, 데이터 오브젝트들 다 한 번에 보고 싶은데 이것들을 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뒤져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오늘 설명드릴 서비스들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이제 저희의 기능들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KPI 지표에 불일치는 메트릭 뷰즈라는 기능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누가 내가 필요한 대시보드 해놓은 게 없냐라고 할 때 일반 비즈니스 유저들이 데이터 인사이트를 뽑기 위한 어떤 사전에 만들어져 있던 데이터 오브젝트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기능, 요게 데이터브릭스 1이라는 기능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나 카탈로그 단위로 뭔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힘들게 노력해서 찾았다면 이것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논리적인 단위로 묶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오늘 설명드릴 도메인즈 앤 디스커버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UC 메트릭 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UC 메트릭 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조직 내에서 KPI 같은 것들을 단일하게 관리해보자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서비스입니다. 자, 이 KPI가 왜 계산하는 사람마다 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KPI 뽑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주로 로 데이터에서 뭐 커스터머 데이터라든가 웹사이트의 로그, 그리고 뭐 캠페인에 대한 로그들, 뭐 파이낸셜 데이터들, 결제 데이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서 뭔가 테이블, 로 테이블이 있고 이것을 뭐 브론즈, 실버, 골드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이것들을 가지고 컨슈머 측면에서는 대시보드나 뭐 SQL 클라이언트, 노트북 아니면 요즘에 이제 에이전트로 Q&A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드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뽑고 싶은 인사이트가 액티브 유저당 레비뉴는 얼만가 이런 비즈니스 퀘스천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게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레비뉴는 이제 무엇을 넣고 빼서 계산하는가, 뭐 레비뉴 할 때 우리가 뭐 환불 같은 것들 이거를 뭐 계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할부로 팔았어요. 할부로 뭐 12개월 할부로 팔았는데 레비뉴에는 그 11개월 전체를 합산해 가지고 매출 계산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이번 달에 이니셜로 이제 페이한 그 금액만 매출로 넣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헷갈리죠. 활성 사용자 기준은 이제 더 헷갈립니다. 액티브 유저의 기준이 이제 일단 액티브가 뭔가 우리 뭐 앱을 한번 런치를 하면 액티브인가, 아니면 결제까지 한 게 액티브인가, 아니면 뭐 액티브를 한 게 그 사람이 최근 7일간 로그가 보이면 액티브 한 건가, 뭐 이게 좀 헷갈리죠. 이 기준도 뭔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뭐 관련된 로고가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웹사이트의 유저 행동 로고라 보면 뭐 메인 페이지 방문 로고도 있을 거고, 아니면 검색 로고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뭔가 로고가 있을 건데, 그러면 메인 페이지에 방문한 로고 가지고 액티브 유저 계산하면 되냐? 아닙니다. 우리 상품 상세 같은 것들을 뭐 네이버의 가격 비교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뭐 EP 엔진이라고 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그 광고를 클릭했을 때는 우리 상품 상세 페이지로 바로 랜딩하죠. 메인 페이지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준의 액티브 유저를 구할 때 어느 테이블로 계산하는지는 정말 좀 힘든 문제죠. 자, 그래서 목표는 데이터와 컨텍스트를 우리의 인사이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레이크하우스와 데이터 컨슈머들 사이에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전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그리고 비즈니스 KPI와 그 의미, 그러니까 시멘틱이라고 하죠. 그 의미들의 관리 및 공유 체계를 가지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구현하기가 정말 어렵죠. 예를 들면 이제 그분의 비즈니스 질문이 뭐 그분이 계시다고 하면 활성 사용자 한 명당 매출이 얼마야? 이런 질문을 하셨다. 그러면 자, 일단 정의부터 어렵습니다. 자, 매출과 활성 사용자는 어떻게 정의되냐? 이제 어떤 소스를 봐야 하는지도 문제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저 숫자만 딱 가져다가 보여드리면 근데 그거 부서별로는 얼마야? 이게 지역별로 얼마야?
뭐 남녀별로 얼마야, 그럼 나이별로 얼마야, 이렇게 차원을 자꾸 추가해서 팔로업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차원으로 더 보실지를 미리 생각해서 이런 뭐 지역별로, 부서별로, 월, 분기, 연별로 뽑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뭐 이걸 다 하는 건 진짜 어렵죠. 그리고 구현은 사실 더 어렵죠. 데이터 엔지니어는 먼저 ETL 파이프라인 만들어야 되고, 이 파이프라인 만들 때 이제 자주 보신다면은 매번 로우 데이터에서 쿼리하기 복잡하니까 어그리게이션 테이블을 만들거나 뷰를 만들거나 뭐 권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뭐 원본 소스는 있다 치더라도 뷰를 따로 만들어서 뭐 부서별로 권한을 따로 주도록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DA 분들은 이제 대시보드를 만드셔서 거기에 지표 정의를 하셔야 되죠. 지표를 딱 정의를 하고 나면 이제 한 번만 썼으니까 뭐 다른 도구에서는 그 지표를 재활용하기 어렵고 그 C컬만 이제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이제 다른 데서 사용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아니면 AI 앱 개발자 이 분들은 특정 목적에 따른 앱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 앱의 프롬프트와 기능을 생성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것들을 할 때 완전 로우 데이터만 있으면은 뭔가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좀 굉장히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구현하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로우 데이터 기반으로 그분의 질문에 대해서 잘 나오는 것들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죠. 이 정확히 맞는 숫자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여러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부에 뭐 스테이징 테이블도 있고 뭐 데이터셋이 여러 가지가 있고 팩 테이블이 있고 디멘전 테이블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들을 어쨌든 노션이나 지라를 다 뒤져서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날레지 베이스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일단 계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우리 런레이트 달리는 걸 보고 우리 AIR,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정도 이제 매출 나올까 이런 질문이 있으면 쿼리를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프롬만 보면 뭐 데이트에서 프롬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뭐 프롬 데일리 데이터에서 가져오고, 뭐 여기 뭐 조인도 있고요. 그리고 웨어 필터 조건들도 뭐 조인 내 필터 조건이 있고 뭐 웨어 여기 있고. 일단 짰어요. 뭐 숫자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항상 맞는지 일단 짜긴 짰는데 책임질 수는 없을 것 같고, 누구한테 좀 봐주실래요? 라고 해서 이 숫자들을 수동으로 뽑고 계신 분의 엑셀과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숫자를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예외가 없는지는 좀 걱정하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든 뭐 제가 만들었다고 치죠. 제가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이걸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질문에 똑같은 쿼리로 뽑게 만드는 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찾아다니면서 자, 이 쿼리 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제 노션에 이렇게 만들어 온 걸 가지고 야, 이거를 무조건 보고 하세요라고 하면은 글쎄요. 저도 좀 부담스럽죠. 저도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모든 것에서 똑같게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이제 저는 AIR을 이 정도로 뽑았는데, 뭐, 다른 분은 이렇게 뽑고, 또 다른 분은 이런 숫자를 뽑고, 이제는 이제 에이전트도 일을 하니까, 이 에이전트는 이제 이렇게 뽑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KPI를 관리하는 부서,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시보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어요.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친절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대시보드 이 숫자 맞아? 아니, 이거 뭐 다르다고 하는데 옆 부서에서는? 뭐 이렇게, 뭐 윗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가서 뽑은 쿼리 좀 한번 주실래요? 해서 뭐 슬랙으로 얘기하거나. 저는 뭐 옛날에 슬랙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뽑으시고 위에 보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참. 네, 이게 한두 번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힘듭니다. 자, 시멘틱 레이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비즈니스 인사이트 플랫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 뭐 테이블들이나 에셋들과 이 뽑는 분 사이에서 뭔가 하나의 단일한 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지표의 단일 계층이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유니티 카탈로그 매트릭 뷰는 그래서 비즈니스 지표를 한 곳에 정의하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고요. 이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와 인증으로 신뢰와 확신을 구축한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매트릭 뷰 자체에 대해서 접근 제어를 유니티 카탈로그에 관리하는 우리 워크스페이스 유저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퍼미션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액세스는 매트릭 뷰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뭐 대시보드라든가 지니스페이스, SQL 클라이언트, 노트북 등에서 다 가져다가 쓰실 수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C컬로 제공하다 보니까 이 C컬 방식을 가지고 가져다 쓰실 때 이 매트릭 뷰에 정의되어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쿼리를 짜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로부터 쿼리를 짜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계속 재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비즈니스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 매트릭 뷰를 만들 때는 매트릭 뷰 안에 야물 파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야물 파일을 가지고 C콜로 감쌀 수도 있고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야물 파일 안에는 차원과 측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제 차원과 측정을 영어로는 메저와 차원은 디멘전이고요. 측정은 메저죠. 이 야물 파일 안에 메저 섹션과 디멘전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소스로 어떤 테이블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는 중앙 집중식인데요. 이 매트릭 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체 글로벌 서치에서 검색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매트릭 뷰 자체를 누가 쓰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그대로 나오고 이게 UC에 등록된 객체이기 때문에 이 오딘 로그라던가 이 매트릭 뷰를 가지고 활용하는 리니지 같은 것들이 그대로 기존의 이 델타 테이블하고 유사하게 매트릭 뷰의 인사이트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 뷰를 만들고 나서 권한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certified 됐다. 이거 인증된 매트릭 뷰야.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아무거나 지표를 가져다 쓰시는 게 아니라 이 certified 된 표시가 있는 매트릭 뷰를 가져다 쓰시면서 좀 더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materialized라고 해서 이 야물 파일 안에다가 materialized 섹션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디멘전과 메저의 조합을 가지고 미리 계산해 놓는 이렇게 뭐 일종의 캐싱 비슷한 건데 자주 사용하는 지표들은 미리 그 사전에 계산해서 일종의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매트릭 뷰를 관리하면 어떤 툴에서도 지표 정확성을 유지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AIBI 지니스페이스와 완전히 통합이 되고요. 이 지니스페이스에는 기존의 어떤 로우 테이블을 가져다 넣는 것보다 이 매트릭 뷰에는 디멘전과 메저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할루시네이션이 적고 잘 알아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AIBI 대시보드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메저와 디멘전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에 들어갈 것과 Y축에 들어갈 것을 기존에는 뭔가 컬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컬럼의 어떤 C컬 펑션을 가지고 X축, Y축을 지정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메저와 디멘전을 그대로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서 바로 X축, Y축으로 그래프를 구성하는 일종의 되게 예전에 엑셀에다가 뭔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탁탁 선택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쉬운 방식으로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노트북이나 C코드를 돌릴 수 있는 어떤 툴들에서 다 표준 지표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매트릭 뷰를 접근하는 것도 C코드를 돌릴 수 있는 데이터브릭스 안에 SQL 웨어하우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SQL 웨어하우스가 JDBC URL을 제공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툴이라도 이 JDBC URL을 통해서 SQL 웨어하우스로 쿼리를 던지게 되면 이 매트릭 뷰에 있는 KPI 지표들을 동일하게 가져다 쓰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매트릭 뷰는 C코 혹은 야물로 정의하죠. 그래서 다음 요소들로 정의합니다. 먼저 소스랑 디멘전이랑 메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식의 야물이에요. 이런 식의 야물이고 소스는 우리가 3레벨로 되어 있으니까 샘플즈 밑에 tbch 밑에 오더즈 그리고 요것을 전체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매트릭 뷰 만들 때는 필터해서 딱 요
90년 1월 1일 이후의 데이터만 가져다가 소스로 쓰겠다. 이렇게 정의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디멘전 안에는 오더 먼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름에 여기 스페이스도 지원합니다. 다만 이 스페이스를 쓰시면 SQL 만드실 때 백팁을 계속 주셔야 되니까 조금 힘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네임 줄 수 있고요. 오더 스테이터스 주어서 익스프레션 밑에 SQL 쿼리를 그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리고 메저 밑에 이렇게 오더 카운트는 뭐고, 퍼스트 오더 데이트는 뭐고, 토탈 레비는 뭐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장점이 뭐냐? 매트릭 뷰를 하나 만들면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샘플즈 tbch 오더즈라는 로우 테이블에서야 어떠한 그룹 바이 뭐 구문도 다 되겠죠. 되겠지만 이게 이제 매번 쿼리마다 뭐 너무 느리니까 보통 이제 어그리게이션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두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디멘전으로 따지면 먼스별로 아니면 주문 스테이터스별로 오더 프라이어티별로 어그리게이션한 테이블을 별도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트릭 뷰를 만들면 여기에만 정의를 하면 이들 간의 n by m의 조합으로 어떠한 조합도 쿼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테이블 생성할 필요 없이 요 매트릭 뷰만 하나 정의해 놓으면 디멘전과 매저에 대한 모든 조합을 쿼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야물 파일은 아까 보셨던 것이고요. SQL은 뭐 동일합니다. 그 데모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크리에이트 문으로 이렇게 하고 이 뒤에 달러로 감싸게 되는 여기 이런 것이고요. 내부의 문법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디멘전 정의를 보시면은 앞에는 이제 간단한 걸 보여드렸지만 디멘전 같은 경우에 시멘틱을 좀 보강할 수 있는 다른 키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커멘트도 있고요.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네임 따로 할 수도 있고 포맷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의어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동의어를 다른 걸 주게 되면은 뭐 AIBI 대시보드라든가 아니면 지니스페이스에서 좀 더 이 디멘전에 대해서 잘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멀티라인 되는 거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멀티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런 그 멀티라인 시작 기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메저 정의도 디멘전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메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편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윈도잉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날짜별로 누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무빙 그 윈도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주로 YOY라던가 아니면은 WOW, MOM 이렇게 뭐 월별로 얼마나 변했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매저 안에다가는 이렇게 데이 오버 데이 그로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또 캐스케이드하게 앞서 썼던 매저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커런트 데이 세일즈는 여기 정의되어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커런트 데이 세일즈가 그 익스프레션은 토탈 프라이스를 가지고 썸한 거죠. 그래서 이 매저를 여기에 커런트 한 거를 프리비어스 데이 세일즈 한 걸 한 다음에 요 프리비어스 데이 세일즈 나누고 100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게 날짜별로 변한 것들이 하루치의 그로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기가 좀 쉬우니까 매저를 쓰는 어떤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멘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커멘트라든가 디스플레이 네임, 포맷, 신호님 같은 것들은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트릭 뷰에 쿼리하는 것은 다른 건 똑같습니다. 이제 다만 매저만 이 매저 함수를 이용해서 쿼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매저 함수는 매저에만 하는 것이고요. 디멘전은 이제 디멘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쿼리도 보시면 요건 디멘전이고요. 매저만 이렇게 앞에다가 매저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이 매저 함수를 이용해서 쿼리를 한다는 건 디멘전과 매저를 이용해서 쿼리한다는 건 데이터 모델이나 스키마를 이해할 필요 없이 그 매트릭 뷰에 정의된 것만 뭔지만 알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트릭 뷰에다가 디멘전을 하고 매저로 쿼리를 하면 올바른 집계 및 표현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테이블 간 필수 조인이 필요하면 그걸 자동으로 생성하고요. 그리고 성능 최적화를 위한 구체화된 뷰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셀렉트를
뭐 메저를 가지고 활용한다라면 뒷단은 매트릭 뷰가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비즈니스 질문이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처리 주문의 세그멘트별 평균 고객당 매출은 얼마인가요? 라는 비즈니스 질문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정답 커리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구현하다 보면 로직들이 여러 군데서 반복되고 실수하기 쉽고 이걸 사용하는 모든 구성원이 테이블 구조를 이해해야 되죠. UC 매트릭 뷰를 사용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멘전 쓰고 메저 쓰고 그룹 바이는 보통 그냥 그룹 바이 올 하면 됩니다. 여기 그룹 바이에 커스터머 세그먼트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뭐 그룹 바이 올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뽑고 싶은 게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쿼리도 단순해지고 한 번만 정해두면 모든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UC 매트릭 뷰 자체를 유니티 카탈로그가 관리하기 때문에 접근 제어라던가 누가 많이 활용하는지 뭐 오딘 로그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뷰로 예전에는 많이 만들었었죠. 이제 그룹 바이 쳐서 여러 개의 뷰를 만들어서 어그리게이션 했는데 기존 방식하고 뭐가 다르냐? 매트릭 뷰는. 그러니까 뷰나 중간 테이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오더즈가 있으면 각 그 디멘전별로 그룹 바이를 미리 해놔야 됐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오더즈 데이트별로 아니면은 뭐 리즌별로 프로덕트 라인별로 이런 식으로 뷰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필요할 때마다 그 해당 뷰를 가지고 쿼리를 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매트릭 뷰 방식을 하면은 정의는 매트릭 뷰에다가 한 번만 이렇게 디멘전하고 메저를 정의해 놓고 쿼리는 여기에 있는 어떠한 조합이건 엔드엠으로 쿼리를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쉽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매트릭 뷰 데모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매트릭 뷰 데모를 그냥 간단히 해보시려면 저희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브릭스 매트릭 뷰즈라고 검색하시면 가장 먼저 이제 유니티 카탈로그 매트릭 뷰즈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좌측에 보시면 매트릭 뷰를 먼저 생성하는 여기에서 이제 생성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먼저 카탈로그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이 야물 파일로 생성하는 방식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일단 요거를 그대로 따라하고요. 여기 소스를 보면 우리 샘플즈라고 워크스페이스에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샘플즈에 tpch의 orders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카탈로그 익스플로러로 가셔서 여기서 샘플즈 하면 네, 여기 샘플즈가 이렇게 쉐어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tpch의 오더즈로 가시면 이렇게 오더 메뉴가 있죠. 이제 왼쪽 필요 없으니까 메뉴 치우고요. 이 오더에 가면 이렇게 이제 뭐 샘플 데이터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테이블인지 데이터를 보면 뭐 키랑 뭐 키들이 있고 오더 주문 상태, 토탈 프라이스, 뭐 날짜별, 오더의 프라이어리티 이런 것들이 있고 뒤에는 관련된 커멘트랑 이런 정보들이 쭉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매트릭 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매트릭 뷰는 만드는 건 여기 우측 위에 있는 크리에이트 버튼 클릭하시면 제일 아래쪽에 매트릭 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테이블 이름 뒤에 언더바로 매트릭 언더바 뷰가 생기고요. 로케이션을 원하시는 카탈로그랑 스키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쉐어드라는 게 저희 워크스페이스에 있고요. 여기에 제가 주로 자주 사용하는 스테파노 언더바 데모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매트릭 뷰를 생성할 수 있는 이 야물 파일을 저작할 수 있는 저작 도구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 저작 도구에 이 우측에 있는 야물 파일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된 거고요. 네,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디멘전은 오더 먼스, 그러니까 주문한 날이 되겠죠. 월이 될 거고, 네임은 여기 또 오더 스테이터스 해서 주문 상태 될 거고, 주문의 어떤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놨군요. 메저에는 주문 수나 아니면 토탈 레비뉴, 그리고 이걸 유저로 나눈 거, 그리고 레비뉴를 오픈 오더즈로 나눈 것 해서 이 오더 스테이터스가 여인 것
그 O인 것들을 가지고 필터를 이렇게 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야물을 넣고 나면 이 UI 쪽에 클릭을 하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매저들과 디멘전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세이브를 하면 이제 그대로 저희가 매트릭 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를 세이브를 한번 해볼까요? 세이브를 하면 네 이렇게 되고 요것을 가지고 카탈로그 익스플로어에서 다시 스테파노 언더바 데모로 가면 우리가 방금 만든 그 오더 매트릭 뷰가 보이게 되겠죠. 지금은 리프레시를 한번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리프레시를 하면 네 여기 오더스 언더바 매트릭 뷰가 있고요. 이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와 필터와 그리고 이 메저 디멘전이 우리가 정의한 대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을 만드는 방법이 또 C컬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매트릭 뷰를 지워볼까요? 지우고요. 네, 다시 한번 이 C컬로 만들어 볼 텐데 C컬 동일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야물 정의는 똑같고요. 이것을 이 크레이트 문으로 감쌌습니다. 크레이트와 리플레이스 뷰라고 해서 이름 그대로 쓰고 위드 매트릭스 랭귀지는 야물 에지에서 달라 이 사이에다가 이것들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C컬 한번 만들어 볼까요? C컬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서 아니죠. 여기 SQL 에디터 있죠. SQL 에디터로 가시면 C컬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C컬에 새로운 C컬 하나 만들고요. 유쿼리 해볼까요? 이 유쿼리에서 이걸 그대로 네. 그런데 데이터브릭스는 이렇게 뷰를 할 때 3레이어로 하니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서 디폴트를 이렇게 쉐어드랑 여기를 언더바 데모 이렇게 하시면 이제 3단 그대로 안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3레벨 히어라키를 그대로 써주시는 게 저는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run 하면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describe table extended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아래쪽에 붙여놓고요. 네, 제가 이거 뭐 위쪽도 이렇게 종류를 알려주고요. 3레벨 히어라키로 안 바꿔도 되죠. 안 바꿔서 그대로 합시다. 여기 설정했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라인만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메타 정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아유, 제이슨으로 뿌리니까 너무 많네요. 에지 제이슨을 없애고 그냥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한 라인씩 나오기 때문에 저는 보기 더 편하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이 매트릭 뷰라는 타입인 것이고 여기에서 뷰 텍스트를 보시면 우리가 정의했던 그 매트릭 뷰의 디멘전이 이렇게 그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죠. 마지막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한번 날려봅시다. 자, 네. 드랍 테이블이 아니고 뷰죠. 뷰 오더스 네. 날릴게요. 자, 이렇게 날렸습니다. 날리고 아까 그 샘플 있는 곳에서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카탈로그에 우리 tpch.others였나요? 네, 여기였죠? 여기 그대로 가서 여기에서 아까 create metric view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 건 똑같고요. 쉐어드에 스테파노 데모 그대로 크리에이트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문법 같은 것들은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요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요 어시스턴트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알아서 트릭 뷰 질문에 네, 한번 시켜볼게요. 어느 정도로 만드는지. 네, 그러면 이 어시스턴트가 이 테이블을 쭉 분석한 다음에 몇 가지들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어떤 비즈니스 매트릭이 필요하신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인퍼런싱 한 것들을 가지고 차원이나 뭐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냐, 조인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다만 저는 매저와 모두 한글로 만들어줘. 네, 이 엔지니어가 아닌 다른 조직, 뭐 엔지니어라고 하는 게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이 매트릭 뷰를 관리하는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사용할 때는 이게 영어로 된 것도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아예 그 지표 자체를 한글로 적어서 그래서 그 한글로 이렇게 좀 추출하는 게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AI, BI 대시보드를 만들 때도 좀 편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만드실 때 이렇게 디멘전 네임 같은 경우에 이 중간에 스페이스도 허용을 하는데 스페이스를 이제 쓰시게 되면은 이게 백티브로 이렇게 계속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퀄에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하시기를 이렇게 붙여서 쓰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이렇게 뭔가 이제 완료를 해서 알려줬네요. 디멘전에 보니까 주문 일자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네임하고 포맷 그리고 동의어도 했고 커멘트도 이렇게 쭉 적어서 기본적으로 추출은 네 잘한 것 같아요. 어셉 하고요. 네. 그리고 어셉 하고 나면 왜냐면 닫을게요. 닫고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UI 프리뷰에 잘 나타나야 되겠죠. 프리뷰로 가니까 네 뭔가 나왔습니다. 세이브를 해볼게요. 네 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매트릭 뷰가 되었고 이 매트릭 뷰를 우리 그 카탈로그 익스플로러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리프레시를 좀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오더스 매트릭 뷰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들이 있고 이 정의도 제가 볼 수 있죠. 이 디테일 같은 데 가면은 여기 야물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고 나서 좋아. 이거 된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이 매트릭 뷰를 좀 공식적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저는 서티피케이션을 달아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assign certification에서 certified라고 달아주고요. 네. 그러면 여기 옆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certified라고 떴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게 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것을 이제 deprecated로 하고 새로운 걸로 바꿔주게 하면 이렇게 deprecated 됐다는 걸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디스커버라던가 아니면 데이터브릭스 1 그리고 오늘 통합 검색 쪽에서도 우리가 certified를 필터 조건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certified로 다시 바꾸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트릭 뷰를 가지고 어디서 활용을 할 수 있냐? 바로 여기에 있는 에스크 지니를 바로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치 우리 지니 스페이스와 같은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 몇 가지 질문들을 자기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뭐 주문 상태에 따른 평균 주문 금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 데이터의 가장 최근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간 일별 평균 주문 수를 보여줘. 네, 라고 그냥 했어요.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때는 우리가 매트릭 뷰를 만들면 그 매트릭 뷰에 있는 디멘전하고 메저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없으면은 이제 쿼리를 직접 만들죠. 여기 보면은 오더스 매트릭 뷰를 그대로 잘 활용을 했고 가장 최근 날짜는 이제 98년도 거까지만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주문수를 해서 했고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시를 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쇼 코드로 해서 보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어떤 주문 건수라는 매저를 가지고 이렇게 매저 함수를 잘 씌웠고요. 그리고 1번 평균 주문수 뭐 이런 식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웨어를 어디서 했냐면 이렇게 주문 일자를 맥스로 구한 다음에 데이터 서브를 6위를 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 뷰를 만들면 이 매트릭 뷰를 가지고 다른 조직에서 쉽게 가져다 쓸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한 것뿐만 아니라 대시보드를 만들 때도 우리가 매트릭하고 메저를 한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예전에 우리가 뭔가 엑셀 같은 데서 X축, Y축을 골라서 그래프 만드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 테스트 대시보드 제가 만든 거 이렇게 해서 데이터 소스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 소스는 방금 만든 게 레센트에 뜨고 있네요. 이렇게 매트릭 뷰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매트릭 뷰를 선택하면 메저와 필드를 이렇게 알아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페이지에 가서 페이지 이름을 메인 화면이라고 하고 글로벌 필터는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간단하게 이렇게 추가하고요. 요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물론 한글로도 할 수 있죠. 한글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뭐 라인 차트를 할 때 X축에는 우리가 X축에 이 필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필드가 우리 그 디멘전들입니다. 그래서 주문 일자 이렇게 되고요. 근데 Y축은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 카운트나 우리 매저로 정의되어 있던 평균 주문 금액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뭔가 그 SQL로 일일이 만드는 것들은 뭔가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혹은 컬럼 자체를 선택하는 것도 컬럼 이름만 가지고는 그 뜻이 약간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멘전이랑 메저로 정의를 하면 가져다가 쉽게 이제 실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시보드도 퍼블리시를 이렇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서티파이드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이 매트릭 뷰를 통해서 만든 대시보드 자체도 뭔가 서티파이드 된 형태로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정식으로 신뢰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메인과 디스커버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제 매트릭 뷰를 보셨고요. 도메인하고 디스커버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나 카탈로그 단위로 데이터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로지컬한 컬렉션을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커버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런 디스커버 페이지를 새롭게 제공해드려서 이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데이터브릭스, 우리 사내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 오브젝트들을 쉽게 접근하겠다라는 컨셉입니다. 아직은 프라이빗 프리뷰 상태고요. 요걸 이제 이네이블해서 미리 사용해 보시려면 담당 어카운트 팀에 말씀해 주시면 이제 이네이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게 항상 문제죠. 우리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용자들은 데이터브릭스에서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찾고 계시나요? 자, 오늘날 유저들은 작업 수행에 필요한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 우리 워크스페이스 UI 보시면 카탈로그랑 워크스페이스라는 메뉴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메뉴 아이템을 수동으로 일일이 탐색해야 하죠. 사용자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이해하기 쉽도록 이 카탈로그나 작업 공간 단위를 뭔가 좀 로지컬한 단위로 구분을 해서 만들고 계십니다. 이 히어라키를 보면 카탈로그를 뭔가
부서나 비즈니스 기능, 그러니까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 아니면 데이터 애널리스트 팀, 데이터 사이언스 팀 이런 식으로 해서 카탈로그를 구분하거나 스키마 단위를 구분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구분하시거나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로 구분하시는 경우도 있죠. 개발계, 스테이징계, 상용계, 프로덕션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구분하시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사내의 내부 전문가, 데이터의 어떤 관리자, SM 마스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내부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어떤 좋은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워크스페이스와 카탈로그 메뉴를 다 뒤진다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도 워크스페이스지만 메뉴 좌측 메뉴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카탈로그라는 메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달라요. 워크스페이스에서는 노트북이나 깃 폴더, 쿼리, 파일, 대시보드 이런 식으로 뭔가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것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카탈로그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노트북으로 만들었던 테이블이나 뷰, 아니면 매트릭 뷰, 앞서 설명드렸던, 그리고 모델, 그리고 유저 디파인 펑션 같은 것들이 이 카탈로그 밑에 저장되게 됩니다. 자, 도메인즈는 이 워크스페이스와 카탈로그 자체를 구분하는 걸 좀 없애고 새로운 로지컬 단위로 쉽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큐레이션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관련 컬렉션으로 컨텐츠를 정리하자라는 컨셉이고요. 컨텐츠 관리자는 특정한 도메인이라는 컬렉션으로 이 데이터 컨텐츠들을 큐레이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뒷단은 이 태그라는 걸로 구동되고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 일부를 골라서 이것을 도메인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도메인은 특정 태그의 1대1 매칭이 되고요. 그리고 도메인 안에서 설명은 마크다운 타입으로 설명을 추가하실 수 있고, 현재는 이 도메인 안에서 프라이빗 프리뷰 단계에선 제공드리는 것은 UC 관련된 객체들, 테이블이나 뷰나 매트릭 뷰 이런 것들, 그리고 대시보드, 지니 스페이스 같은 것들도 이 도메인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희가 데이터브릭스 앱스도 여기에 지원해 드릴 계획이고요. 저희 내부 로드맵에 보면은 우리 워크스페이스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 오브젝트라도 이 도메인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도메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도메인에 컨텐츠를 추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태그를 일단 만들고요. 도메인으로 사용할 태그. 그 태그를 가지고 도메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특정한 권한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도메인의 객체를 추가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카탈로그 익스플로러를 돌아다니면서 특정 데이터 오브젝트에 해당 태그를 세팅하는 거죠. 아니면 이 도메인 페이지 자체, 이 디스커버 페이지에서 add 도메인이라는 add to 도메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컨텐츠를 직접 골라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UI로는 이래요.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워크스페이스를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있는 I 표시,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이 I 표시, 인포메이션 표시가 생기는데, 이러면 우측에서 이런 패널이 스와이프인 되면서 우리가 여기에 아래쪽에 이렇게 태그를 넣도록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아니면 카탈로그 탐색기에 가면은 그 카탈로그에 있는 데이터 오브젝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넣을 수 있는 화면이 생기게 됩니다. 자, 뭐 H1, 그러니까 상반기, 올해 상반기쯤에는 저희 데이터브릭스는 상반기가 6월 말이 아니고요. 2월부터 해서 7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7월 말쯤에 퍼블릭 프리뷰가 될 거고요. 이 시점에는 글로벌 검색하는 창과 이 디스커버리 페이지 안에 있는 서치가 통합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도메인이 한 단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안에 도메인은 지원하지 않는데, 저희가 도메인을 서브 도메인 같은 것들도 이제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하게 도메인 페이지에 이런 섹션의 순서라던가 섹션의 타이틀, 설명, 그리고 이 섹션 자체도 이제 커스텀 섹션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필요한 것들만 모아두는 이런 식으로 완전한 커스터마이제이션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브릭스 1도 설명드리고 이 이후에 디스커버랑 데이터브릭스 1을 통합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브릭스 1은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구글의 서치 UI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기본적으로 데이터브릭스 1은 비즈니스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논 테크니컬 유저용. 그러니까 비즈니스 전문가들을 위한 용인데 뭔가 퀄이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워크스페이스의 왼쪽에 뭔가 메뉴가 되게 많으면 내가 뭔가 잘못 건드리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꼭 봐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최적화된 새로운 경험으로 데이터와 AI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롭게 UI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컨슈머 억세스라는 권한을 부여를 하면 이 데이터브릭스 1을 접근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 도메인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 도메인 기능도 이 출시되면은 데이터브릭스 1에 통합돼서 같이 모두 다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컨슈머 억세스라는 게 뭐냐? 이 컨슈머 억세스라는 게 기존에는 워크스페이스 어드민이라던가 아니면 SQL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던가 이런 인타이틀먼트라고 하는 것들을 워크스페이스 어드민이 부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새롭게 컨슈머 억세스라는 인타이틀먼트가 새로 생겨서 이 권한을 드리면 뭔가 데이터를 소비만 하시는 분들이라는 권한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인타이트먼트를 다 제거하고 컨슈머 억세스만 권한을 드리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워크스페이스 UI를 보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브릭스 1 UI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메뉴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고 아까 보셨던 그 서치 UI 같은 것에서 어, 앱스라던가 아니면 대시보드, AIBI, 지니스페이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에는 도메인까지 추가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컨슈머 억세스란 권한 어떻게 주는 건가요? 워크스페이스 어드민을 하셨던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 컨슈머 억세스라는 것은 관리자가 워크스페이스 어드민 권한이 있는 분이 세팅 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아이덴티티 앤 억세스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서 특정 유저를 고르게 되면은 그 유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권한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특정 어카운트에도 인타이트먼트를 따로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그룹이 있어요. 유저를 추가하면 유저즈라는 그룹에 추가가 될 거고요. 그 그룹의 인타이틀먼트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에서 이런 컨슈머 억세스라는 권한을 이렇게 이네이블 해주는 방식으로 데이터브릭스 1의 접근 권한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룹의 권한을 상속받기 때문에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자, 워크스페이스 접근을 못하게 하고 데이터브릭스 1만 접근하게 하고 싶다면 그 사용자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컨슈머 억세스 권한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기본적인 유저즈라고 하는 시스템 그룹은 워크스페이스 억세스라던가 아니면 데이터브릭스 SQL 억세스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컨슈머 억세스보다 더 많은 범위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슈머 억세스만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기본적인 유저즈라는 그룹에서는 저 워크스페이스 억세스랑 데이터브릭스 SQL 억세스 권한을 제거를 하고요. 제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컨슈머 억세스만 가지도록 만들고 여기서 일부 워크스페이스를 직접 건드려야 되는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애널리스트 분들은 또 다른 그룹을 디파인한 다음에 그 그룹에다가 워크스페이스 억세스와 데이터브릭스 SQL 억세스 권한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뭐 파워 유저 같은 그룹을 만들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 워크스페이스에 인타이틀먼트를 특정 유저한테 컨슈머 억세스를 주고 다른 것을 뺏으려고 가면 이렇게 회색으로 이것을 오프를 못 시키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 인타이틀먼트가 그룹에서 인헤릿 되었기 때문에
그룹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유저에 가보면 이 유저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 권한들이 다 체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그 권한들을 좀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저 그룹에서 두 권한을 제거하면 컨슈머 액세스만 여기에 이제 빠지면서 이렇게 하나만 따로 부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브릭스 1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좀 더 단순한 UI로 훨씬 많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브릭스 1이 비즈니스 팀이 AIBI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좀 해소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사용자한테 뭔가 아름다운 경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는 대시보드랑 지니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는데요. 이 데이터브릭스 1은 이제 그들을 다 모아서 데이터브릭스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이 데이터브릭스 1에서 제공해드리는 어떠한 것들도 그리고 그 컨슈머 액세스를 가진 유저들도 유니티 카탈로그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슈머 액세스를 가지긴 하지만 워크스페이스의 유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데이터 오브젝트의 오너라던가 아니면 SQL 웨어하우스 같은 어떤 컴퓨팅 자원의 오너들은 그 컨슈머 액세스 권한을 가진 유저들을 해당 데이터 오브젝트나 SQL 웨어하우스를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권한을 주면 SQL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JDBC URL로 연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파워 BI나 타블로 같은 서드파티 BI 도구와 상호 운영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도메인 디스커버 그리고 데이터브릭스 1 데모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커버는 아직 프라이빗 프리뷰라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메뉴가 나오려면 어카운트 팀에 이네이블을 요청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요청하셨다면 워크스페이스 어드민이 이 기능을 이네이블 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기 프리뷰 메뉴로 워크스페이스 어드민이 들어가면 이렇게 프리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이 디스커버 페이지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이네이블 시키면 좌측에 메뉴가 뜨게 되고요. 또 기능을 완벽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태그라고 하는 것을 서치를 하시면 이 태깅 서포트 for workspace scope asset 여기 나오고요. 이걸 이네이블 하시면 우리가 AIBI 대시보드나 지니스페이스에도 이 태그를 추가해서 도메인에서 이제 컨텐츠로 묶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디스커버를 이제 이네이블 하시면 이 페이지에 가보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서치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디스커버 아래쪽에 도메인들의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아래쪽은 featured tables 그리고 대시보드 그리고 노트북, 지니스페이스, 매트릭 뷰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위쪽은 이렇게 도메인 목록이고요. 아래쪽은 이 featured라고 하는 건 현재는 이 popularity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테이블 대시보드 그리고 노트북이 이렇게 목록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 피처들을 좀 더 그 고도화된 추천 기법으로 제공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도메인에 가보면 이 도메인을 view all 해볼까요? 그러면 이 도메인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도메인은 데이터브릭스 안에서 저희 거버넌드 태그를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도메인은 여러 가지 만들었던 그 택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이 도메인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택은 어떻게 만드나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 카탈로그로 가셔서 카탈로그에서 우리가 택을 만들 때는 이 거번 가셔서 이 거번드 택 가시면 이 거번드 택에서 우리가 거번드 택으로 뭐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택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서 택을 하나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디스커버 페이지에서 이 뷰올 그 다음에 여기 매니지 도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 앞에 화면에서 여기에 매니지 도메인 클릭하셔도 동일합니다. 매니지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우측에 이 add 도메인이라는 버튼이 생기게 되고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 위쪽은 이렇게 현재 존재하는 거번드 택의 목록이 나오게 되고 아래쪽은 그거 말고 이제 새롭게 택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택을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게 Create Governed Tag 다이얼로그가 그대로 뜨게 됩니다. 제가 데모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 둔 게 있는데요. 스테파노 택
이렇게 태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요것을 이제 도메인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전 이걸 이미 도메인에 등록했네요. 그러면 도메인에 등록한 목록 한번 볼까요? 네, 이미 등록되어 있는 태그면 아까처럼 에러가 나오고요. 새로운 걸 만들면 이렇게 바로 새로운 걸 선택해서 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에러를 보셨는데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은 그 어카운트당 우리 회사 안에서 이 거번드 태그는 1000개까지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약도 있는데 그 태그이 가질 수 있는 밸류, 그러니까 키 밸류로도 태그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밸류는 50개까지. 그리고 하나의 테이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이터 오브젝트 하나에는 서로 다른 50개의 태그까지만 할당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약사항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 도메인을 어떤 비즈니스 단위나 아니면 프로젝트 단위로 묶을 때 이게 너무 상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1000개 내 안에서 이 그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잘 고민하셔야 되겠죠. 자, 이 태그를 누르면 이렇게 이 그 도메인 랜딩 페이지로 갑니다. 지금 이게 온 과정은 디스커버에서 도메인을 선택한 거고요. 아까 그 메뉴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뷰 올 하시고 여기서 다시 검색해 보시면 요 태그이 나오는데 이걸 클릭한 거랑 동일한 화면으로 이제 랜딩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컨텐츠를 추가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테파노로 시작하는 이 태그 자체가 이 도메인이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태그이죠. 그러니까 이 태그를 어떤 오브젝트를 탐색하시다가 그냥 거기에 부여를 하시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 카탈로그에 가셔서 혹은 워크스페이스, 이 두 가지죠. 이 카탈로그에 가셔서 카탈로그에서 제가 만들었던 뭐 테이블들 중에 오더즈 매트릭 뷰, 앞선 데모에서 만들었던, 그리고 서리파이드 했던 여기에 태그를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에 아까 우리가 도메인으로 사용했던 이 태그, 이걸 세이브를 하죠. 그러면 이 태그이 할당되고 이 태그 자체가 의미하는 게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 도메인 페이지에 가면 이 매트릭 뷰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워크스페이스에서도 이렇게 뭐 우리가 대시보드 같은 게 있으면 이 대시보드도 우리가 태그를 지정할 수 있죠. 대시보드에서 태그를 지정하는 방식은 뭐 여기 에디트 드래프트 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세팅 가시면 세팅 제너럴에 제일 위쪽에 이제 태그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그를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워크스페이스 이 브라우저에서 대시보드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 인포가 있거든요. 이 인포를 클릭하시면 우측에 이렇게 디테일이 나오고 이 디테일 아래쪽에 태그를 바로 부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조금 더 편리한가요? 네,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하면 요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나 워크스페이스 브라우저를 돌아다니다가 태그를 이제 그 도메인에 해당하는 그 태그를 이제 부여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 디스커버 페이지에서 우리 그 만들었던 도메인 그대로 찾아가 볼까요? 여기에 가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위에 탭이 워크스페이스랑 카탈로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선택해서 이렇게 보시고 뭐 올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뭐 아무거나 추가를 해도 되죠. 카탈로그에 제 것들 중에 뭐가 있죠? 네, 우리 원 소스였던 이 오더즈 샘플즈의 tpch 이것도 여기다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면 제 경험상은 한 뭐 5초, 늦어도 10초 정도 안에 이제 여기 데모 도메인에 보이게 되고요.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카탈로그 익스플로어에서 추가했던 매트릭 뷰와 대시보드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 랜딩 페이지에서 바로 추가했던 이 오더즈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매트릭 뷰는 우리가 이렇게 서리파이드 표시를 해놨던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 도메인은 도메인에 여기 보이는 요 설명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도메인의 요 설명은 우리가 아까 그 도메인 관리하는 곳에서 매니지 도메인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마우스 오버 하시고 우측 가시면 이렇게 버거 표시가 있는데 요 클릭하시면 여기에 뷰 태그 디테일 가시면 여기에 요 디스크립션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작 도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세이브 하시면 이제 여기 반영되고요. 이걸 디스커버 가서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반영되는지 가볼까요? 네, 아직 반영이 안 됐고 리프레시를 크게 한번 하면 예, 내부 캐싱이 리프레시 인밸리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바뀐 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디스커버 기능인데 도메인과 디스커버는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워크스페이스와 카탈로그 기반으로 이 데이터 오브젝트를 관리하고 찾고 하던 것들을 뭔가 도메인이라는 어떤 가상의 논리적인 컬렉션을 가지고 이제 묶어서 거기 안에 내가 관련된 데이터 오브젝트들을 모두 다 추가하는 것이고요. 이제 조만간 데이터브릭스 앱스도 그 도메인에 추가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브릭스 안에서 만드시는 어떤 것들도 그 도메인 안에 추가하도록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D나 DA나 DS,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이 실제 프랙티셔너를 위한 기능이라고 하면 자, 워크스페이스 어드민이 이 세팅에 가시면 이 세팅에 아이덴티티 액세스의 특정 유저, 예를 들면 여기서 저를 찾아볼까요? 이게 전데요. 저를 찾으면 여기에 인타이틀먼트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 컨슈머 억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컨슈머 억세스를 ON을 시키면 이 컨슈머 억세스를 가진 사람은 데이터브릭스 1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른 모든 기능을 전부 다 오프를 시키고 컨슈머 억세스를 ON을 시키면 그 사람은 이제 이런 워크스페이스 좌측 메뉴도 안 보고 그 데이터브릭스 1 UI만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컨슈머 액세스를 가지면 원 UI는 어떻게 가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측 위에 있는 여기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원 UI로 가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원 UI가 되겠고요. 아니면 이 원 UI는 이 뒤에 우리 워크스페이스 URL이 있으면 이 뒤에 그냥 원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데이터브릭스 1에 방문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지금 대시보드와 지니스페이스와 앱스가 자동으로 이제 여기 들어가서 보여지게 되고요. 대시보드를 누르면 대시보드의 전체 목록, 이 중에서 이제 회사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들은 서티파이드 누르면 쭉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시보드 말고 지니스페이스 목록도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앱스도 여기에 브라우저 앱스를 하면 앱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홈에 가서 여기 앱스를 누르면 이렇게 회사 내에 데이터브릭스 앱스로 만든 것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보여드렸던 디스커버와 데이터브릭스 1이 뭔가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디스커버는 완전히 이 데이터를 다루는 실무자를 위한 기능이고요. 데이터브릭스 1은 단순한 UI를 통해서 이 논 테크니컬 유저들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기능입니다. 디스커버 자체는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대부분의 오브젝트들을 이제 지원해드리고 그 디스커버 페이지 자체도 도메인 관리자가 큐레이션 하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데이터브릭스 1은 대신 대시보드랑 지니스페이스 앱스처럼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완전한 툴들 위주만 접근 가능하게 하고 테이블이나 노트북 같은 원천 데이터를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접근이 불가능하게, 그리고 페이지도 만들어진 형태로만 제공해드리는 그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저희 데이터브릭스는 레이크하우스 개념을 충실히 구현해 왔고 이를 점차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발전시키고 있고요. 이것은 곧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을 위한 강력한 툴들을 추가해 오는 과정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AIBI 대시보드나 지니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탐색하실 수 있게 쉽게 탐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내 데이터 자원의 효율적인 저장과 공유로 비즈니스 전문가들도 이제 테키하지 않으신 분들도 전부 데이터 중심의 플레이를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점점 더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그 시작점이고요. 유니티 카탈로그의 비즈니스 시멘틱 지원 기능들,
뭘 말씀드렸죠? 먼저 매트릭 뷰를 말씀드려서 KPI를 단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도메인 디스커버로 뭔가 로지컬한 컬렉션으로 컨텐츠를 묶어서 제공하는 방법. 데이터브릭스 1, 이것은 비즈니스 유저에게 간단한 UI를 통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쉽게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방법들, 이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접근하실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에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